자, 어제도 다뤄들었던 소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어제 이 시간쯤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장경태 의원이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죠. 도대체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입장이 궁금해요. 저 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중강제추행은 뭐냐면 인사불성이거나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해 있거나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 그 자체로 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강제추행하면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막 강제로 만지거나 신체 접촉하는 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법정이 똑같아요. 죄질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저는 탈당일 거라고 봅니다. 매번 탈당해놓고 또 흐지부지 되면 슬그머니 입당하고, 탈당했을 때 더 충성도 시험한다고 민주당이 못할 만한 더 이상한 것 막 시키거든요. 법사위에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네, 화면 잠깐 보셨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중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 주변의 만류와 제재에도 성추행이 있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장경태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간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그 상황인 것 같고, 피해자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이 일단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영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상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지난해 말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1년 거쳐서 지금 이제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지금 전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입장만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의 어떤 문제성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하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본인이 탈당해서 나가서 뭔가 증명을 하고 본인의 무죄가 증명이 되면 다시 이제 입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법사위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소위 이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본인도 일단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구정 부장님, 네. 우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좀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말인 것 같아요. 여의도의 한 식당인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와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장경태 의원이 그 자리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주장 여성 A 씨는 당시에 좀 그 술이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그 옆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 피해 주장 여성 A 씨의 이 남자친구가 격분하면서 저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남의 여자친구에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는 음성이 담긴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 당시 식당을 찾아왔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장경태 의원인지 알고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여자친구 바로 옆에 이 장 의원이 앉아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런 영상을 촬영하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은 당시에는 그 술에 취해서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못했는데, 왜 뒤늦게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는지를 밝힌 이유를 보면, 이 조직적으로 보복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자신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서 고발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만이 그 장경태 의원에 대한 혐의도 벗을 수 있을 것 같고 피해 여성 그 A 씨의 이 그 명예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의 상태였다.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당시 상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한 이유는 뭘까?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 설명해 줬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용기를 냈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 이렇게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장현주 대변인님,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이런 사건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혐의를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진술을 들어봐야 될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혹시 관련해서 CCTV가 있다든지 또는 목격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도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또 지금 고발을 당한 지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뭐 불가피하게 소환 조사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해보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제 진술을 듣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이 먼저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도 이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단 진상이 파악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1년 지나 고소한 거랑 당시에 고소한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뭐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가 뭐 1년 이후에 뭐 고소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수사기관에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왜 고소 실시가 늦었냐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자칫하면 2차 가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이 고소를 접수한 만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진상이 파악되고 또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가 알려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요,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모든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4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올해 글로벌 캠페인 슬로건은 Choose to Challenge입니다.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온다는 의미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반갑게 인사하듯이 손을 높이 들어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네, 아직 뭐 이제 사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당시 연인이라고 주장한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인 것 같네요. 사람이 행패를 부렸고 급히 자리를 뜬 일밖에 없다. 강력 대응할 것이다. 여선웅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장경태 의원은 본인이 이제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약간 무고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에서 뭐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에서도 바로 지금 당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 이 이제 운영이 돼서 아마도 뭐 장경태 의원 관련해 가지고 불러서 좀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그 주장하는 바 서로의 의견이 약간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조금 진행 상황이 조금 더 나와 봐야 뭔가 이제 뭐 상황이나 아니면 당에서도 또 다른 판단을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전혀 사실 모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사실 어떤 상황인지 일단 다리 아니 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온 건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과밀의 추행 자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회장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비공개 최고위에서 장경태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즉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하였습니다. 당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혹시 장경태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당직에 대해서 자진 사퇴 의사 밝힌 건 있을까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자, 뉴스탑10이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6시 2분 이 순간 장경태 의원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명백한 무고다. 폭언과 폭력 행사 장면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됐다.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한 상황이었다. 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리고 고소장 속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장경태 의원이 조금 전에 내놓은 입장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현종 위원님, 방금 이렇게 입장도 얘기했는데 당에서는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당직, 그러니까 당의 무리가 되니까 좀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 뭐 이런 류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또 오거돈 지사, 시장 등등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네. 이제 특히 이런 류의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로 증명되어 나가면서 좀 어떤 진실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본인이 보면 처음에 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좀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이 당시에 경찰도 출동했고 또 주변 만류에 됐다 등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때 아마 보면 본인도 굉장히 아마 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일도 마찬가지로 그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그냥 본인 주장만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고 만약에 이게 논란이 계속되면 당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은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네.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 이제 당원 주권이 관련돼서 그것도 지금 본인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청래 대표의 어떤 부담으로 갈 경우에 이 문제는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물론 본인의 어떤 진실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러나 당과 정 대표에게 어떤 식이든지 영향을 가고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대변인님, 방금도 이제 이 정청래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 의원으로 꼽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성추행 의혹이 당내 권력 지형, 그러니까 당 지지층과의 어떤 분화 이런 걸로도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장경태 의원이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또 추가로 나오는 입장을 좀 보니까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던 정황 이런 부분들도 꼬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장경태 의원이 앞으로 또 당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또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사자가 또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도 관련해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는 절차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당내 지지자들의 어떤 분화까지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너무 나간 좀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저 입장문 내용을 조금 더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촬영이 있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장경태 의원이 지금 분명 이 촬영물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경태 의원이 어떤 또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조치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의원이 촬영자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좀 파악해보라 이런 입장도 밝힌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장경태 의원의 해명에 하나의 좀 힌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을 지금 장경태 의원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목격자가 당일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장 의원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 주장 여성 그리고 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장경태 의원을 제외한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그 음식점에 일했던 분들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들이 당시 정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신속하게 이 수사를 한다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조속하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장경태 의원 이 의혹 나온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장경태 의원이 이런 시나리오예요. 탈당한 후에 흐지부지 되면 나중에 슬그머니 입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일단 공격하기 좋은 뭐 그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사실관계 자체가 일단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보통 정당들이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지면 처리하던 수순들이 있었어요. 네. 그 수순처럼 장경태 의원이 이제 당직을 맡고 당에 있으면서 자꾸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이 문제가 이제 당 전체의 어떤 부담으로 굉장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본인들이 탈당을 해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문제 터지니까 이 주식 투자 문제 터지니까 이제 탈당을 하면서 거기서 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리감찰단이 바로 이제 들어간 것이라든지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단 뭐 본인은 주장하겠지만 또 반대편 주장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 그 남자친구나 이쪽에서 꽤 이제 기자들한테 많은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영상도 곧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칫 이제 저런 설명이 또 이게 문제가 확대될 경우에 아마 또 해명을 하게 되면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당 차원의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장경태 의원의 행동이 일단 지금 현재 당에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을 떠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류선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탈당 그런 이후의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오늘도 방금도 이제 장경태 의원이 뭐 해명을 했는데 뭐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자기의 무고함을 더 이제 뭐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뭐 지금 탈당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 등도 뭐 당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내용이나 등장 인물까지 다루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